유화유화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챔피언스리그 8강전 아스톤빌라 대 파리 생제르맹의 2차전 함께 했는데요. 정말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 자체는 아스톤빌라가 3대2 한 골차 승리를 거뒀지만 결국 1차전에서 당했던 두 골차의 점수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로 파리 생제르맹이 일단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하키미와 멘데스의 연속골, 그리고 전반이 끝나기 전 틸레망스의 만회골, 그리고 후반 들어서 맥긴과 콘사의 3분 만에 터진 연속골, 5분 만에 터진 골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득점으로 결국 아스톤빌라가 3대2로 경기를 뒤집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장면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결국 파리 생제르맹이 4강에 진출했습니다. 파리 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바르셀로나에게 당했던 충격적인 합산 스코어 역전패가 생각날 수 있는 경기 흐름이었는데 결국은 잘 잠그면서 한 골 차의 합산 스코어 리드를 잘 지키고 4강전에 진출했습니다. 일단 스텝부터 보면은 사실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으로 아스톤빌라가 경기를 잘 풀었습니다. 슈팅수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압도했던 경기였고 돈나룸마가 아니었다면 사실은 아스톤빌라가 올라갔을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의 결정적인 슈팅을 돈나룸마가 모두 막아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빅찬 스미스 5번이 사실은 다 돈나룸마의 어떤 선방에 막혔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결국 4강에서 아스날을 기다리는 입장이 된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자, 대진표를 보여드리면 아스날이 지금 레알 마드리드를 3대0으로 잡고 2차전을 기다리고 있는데 2차전 아마 아스날이 굉장히 높은 기대 승률을 갖고 임할 거거든요. 파리가 먼저 올라가서 4월 31일 경기를 기다리고 있고 아마 이 상대는 아스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거 왜 바르샤가 지워졌지? 바르샤가 올라간 거죠. 이거는 아마 폼업 측의 미스인 것 같은데 바르샤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아마 정배는 인테르로 생각을 합니다.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 있기는 하지만 인테르가 아마 전력도 더 좋고 부상자도 더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테르와 바르셀로나의 4강전이 성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플레이오프 브라켓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경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소회를 말씀드리면 일단 에메리 감독이 게임 플랜을 잘 짜온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이 갖고 있는 어떤 공격력 그리고 역습에 대한 완성도가 파리 생제르맹의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한 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파리 생제르맹이 잡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틸레망스의 득점이 파초에 몸을 맞고 크게 굴절되면서 돈나룸마 골키퍼를 뚫어내는 행운의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빌라가 분위기를 조금은 자신들에게 가져오면서 전반을 마무리 지었고 후반전도 극초반에는 파리 생제르맹이 분위기를 좀 주도했습니다만 그 아스톤빌라 특유의 기어 세컨드로 올리는 기어를 끌어올리는 어떤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팀들 맨시티가 됐든 리버풀이 됐든 아스날이 됐든 이 팀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아스톤빌라의 기어 변화가 결국 후반전 10분쯤에 나오면서 득점을 연이어 가져갔던 아스톤빌라였습니다. 여기서 저 개인적으로 에메리 감독의 선택에 아쉬웠던 점은 맥긴을 빼고 아센시오를 투입한 거였어요. 물론 팀 내부 사정은 제가 잘 모르고 맥긴이 경고도 있었고 워낙에 하드워커 스타일이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을 아센시오로 바꾸겠다, 배터리를 한번 갈아 끼겠다라는 느낌이긴 했는데 오히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축구가 물론 기술적인 면이나 선수들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 정신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팀 스피릿을, 그러니까 저는 맥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더티 플레이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긴은 굉장한 하드워커고 굉장히 팀 스피릿을 잘 불어넣을 줄 아는 선수고 한 방이 있는 선수입니다. 아센시오가 물론 테크니컬한 측면에서는 맥긴보다 나을 수 있지만 어떤 임대생 신분이고 아센시오가 지금까지 레알 마드리드와 파리 생제르맹에서 보여준 것을 생각하면 팀적으로 분위기를 확 끌어올리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에메리 감독이 이 부분을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아센시오가 그런 테크니컬적인 장점을 더 보여줬어야 되는데 1대1 찬스를 한번 좋은 오프 더 볼 움직임으로 가져갔던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맥긴이 불어넣던 어떤 그 분위기가 꺼지면서 오히려 아스톤빌라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조금 둔해졌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아스톤빌라가 압도하던 그 분위기가 조금씩 꺼져갔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좋은 장면을 만들지 못했고 그대로 좀 무너졌던 빌라였고요.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오늘 오나나와 카마라 중원을 선택했던 아스톤 빌라고 제가 보기에도 그건 에메리 감독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중원 조합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부바카르 카마라는 오늘 경기 거의 보이지 않았고 오나나 선수도 간간히 보이긴 했습니다만 결국 측면으로 빠지는 패스 그리고 롱킥을 통한 공격 전개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빌라였던 만큼 중원에서의 영향력은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빌라의 오늘 경기 좀 아쉬운 측면은 그 부분이지 않았나 싶고요. 오히려 파리 생제르맹이 그렇기 때문에 그 중원을 거치지 않는 그 역습 상황에서 빌라가 너무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오늘 빌라 그리고 에메리 감독에게는 두고두고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더욱더 강팀으로 올라가려면 어느 부분을 더 챙겨야 하는지 어느 부분을 더 보강해야 되는지 그게 좀 느껴졌습니다. 오늘 후반 막판엔 좀 실망스러웠던 파리 생제르맹의 중원이었지만 경기 대부분 그 비티냐, 파비앙 루이스 그리고 주앙 네베스 이 세 명의 중원이 정말 그래도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줬던 파리 생제르맹이고 거기에서의 사소한 차이가 오늘 스코어 차이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포백 하키미, 마르키뇨스, 파초 그리고 누누 멘데스죠. 실점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데인마크 좋았고요. 공간 지배 능력 좋았고 그리고 라인 맞추는 거 좋았고 파초가 몇 번씩 자신의 몸에 굴절되면서 아쉬운 실점을 하는 장면이 있었지만 파초도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아스톤 빌라가 흔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자신들의 머리 위로 넘어가는 롱킥에 대한 낙구지점 포착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데인마크도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심지어 파리 특유의 비대칭 그러니까 누노 멘데스가 한번 올라가든 대부분 하키미가 올라가든 그 상황에서 그 뒷공간에 대한 커버가 굉장히 좋았다가 아스톤 빌라가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시점부터는 그 부분이 흔들렸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보완하지 못한다면 아스날이 됐든 혹시 레알 마드리드가 기적적으로 올라오든 베르나베우 그리고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모두 원정이 쉬운 경기는 아니거든요. 특히 영국 원정은 프랑스 팀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안필드에서의 승리가 아마 정말 최초였나 몇십 년 만의 승리였나 그럴 거예요. 프랑스 팀의 영국 원정 경기에서. 아스날이 정배대로 올라왔을 때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이 정도의 수비력을 보여준다면 물론 아스날이 지금 정통파 스트라이커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미켈 메리노나 부카요 사카도 돌아온 상황이고 연계를 봤을 때는 더 많은 실점을 할 수도 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 포백의 어떤 집중력 그리고 후반까지의 이 수비 유지력을 좀 키워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의 MOM은 돈나룸마라고 생각을 해요. 두 골을 내주긴 했지만 돈나룸마가 다른 두 번의 슈팅 혹은 세 번의 슈팅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플레이오프 브라켓에 찍혀있는 팀의 로고는 아스톤 빌라였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파리 생제르맹으로서는 에메리 감독이 본인들에게 안겨줬던 악몽을 다시 한번 에메리 감독이 오히려 상대팀에서 안겨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악몽을 그래도 현실화하지 않았던 그 엘리케 감독의 교체술 그리고 게임 플랜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후반전에 팀이 좀 흔들리는 부분에서는 감독 차이가 났다고도 생각하지만 결국 교체 카드를 활용하는 입장에서 왜 에메리 감독이 유로파의 왕이고 엘리케 감독은 트래블 감독이었는지를 보여줬거든요. 바르콜라를 빼고 데스레 두에를 넣은 장면은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두에가 많은 것을 해냈어요. 많은 것을 해냈고 상대 수비 라인을 뒤로 물리는 효과를 분명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두에가 투입되면서부터 아스톤 빌라는 결국 뒤로 물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부터는 조금씩 빌라의 경기력이 떨어졌어요. 다시 이만큼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뜻이죠.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2의 모리엔테스를 바라면서 투입했던 아센시오는 결국 빌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내려오는 것을 막지 못했다. 득점도 가져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후반전 돌입할 때 감독 능력은 에메리가 그리고 어떤 용병술과 대처 능력은 엘리케가 조금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포티비에서도 메인 썸네일을 아센시오로 가져간 걸 보면은 정말로 어떤 지난 그 장지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죠. 모나코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비수를 꽂았던 모리엔테스를 바랬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는 못했다는 점. 오늘도 굉장히 양팀이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줬고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는 점, 아주 재밌게 축구를 즐겼다는 점, 오늘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텐션 높게 토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개인적으로는 응원하는 편이긴 해요. 이강인 선수를 떠나서 이 팀도 유럽을 한번 제패할 만한 자금력과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여주지 않았나.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 팀들, 맨시티가 이제 한번 비기어를 들었고,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뮌헨은 워낙에 압도적인 전략을 갖고 있는 팀들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팀을 바란다면 개인적으로 PSG를 응원하는 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의 행보가 흔들리지 않고 4강전에서도 발휘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이 파리 생제르맹과 아스날의 경기를 혹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볼 거기 때문에 이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럼 내일 아스날 대 마드리드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